이건 내 반 친구가 사촌 형제한테 들은 이야기다. 그 사촌 형제를 아이라고 하겠다. 아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혼자 집을 보는 일이 많았다. 아이는 외동이었기에 몇 시간이나 홀로 집안에 있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근처에 살던 큰 고모가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그대로 일을 마치고 장례식장으로 바로 가버렸다. 전화로 들은 아이는 좀 외로워하면서도 알았다고 대답했다. 그날 자정, 평소에는 오랫동안 못하는 게임에 빠져 있던 아이는 벨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부모님이 돌아왔나 싶어서 아이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니 낯선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누구지? 의아해하던 아이는 일단 인터폰을 받았다. 네? 고모야. 중년 여성이 그렇게 말했다. 아이는 어리동절해졌다. 무슨 용무인가요? 고모야. 중년 여성은 또 그렇게 대답했다. 기분이 나빠진 아이는 그대로 인터폰을 끊었다. 즉시 또 울리는 벨. 겁이 난 아이는 자기 방으로 달려가서 이불을 덮었었다. 연속으로 울리는 벨소리에 아이는 덜덜 떨었다. 몇 분이나 지났을까? 울리던 벨소리가 갑자기 그쳤다. 정적이 돌아온 방에서 공포를 견딜 수 없었던 아이는 다시 확인하러 가기로 했다. 아이가 현관으로 돌아올 무렵에는 이미 신문 투입구가 열려 있었다. 틈새에서 번뜩이는 눈 두 개가 보인다. 좋아 보이네. 그런 목소리가 들리더니 틈새에서 손가락 5개가 들어온다. 불가능해. 아이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손에서 팔꿈치, 팔꿈치에서 팔뚝, 마치 점토나 풍선을 자그만 구멍에 밀어넣은 것처럼 중년 여성의 팔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좁은 틈새를 지날 때 고기나 뼈가 스치는 소리,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면서 문에 있던 틈새를 빠져나가는 팔, 신문 투입구로 어깨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혼비백산한 아이는 자기 방에서 배트를 들고 오더니 팔을 내리쳤다.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그렇게 소리치면서 아이는 정신없이 배트를 휘둘렀다. 그 덕분이었을까? 팔은 도로 문 밖으로 나갔다. 깨닫고 보니 아이는 배트를 쥔 채 현관 앞에서 자고 있었다. 돌아온 부모님이 놀라서 깨우자 아이는 밤에 일어났던 일을 설명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꿈이라도 꾼 거라며 웃어넘겼다. 참고로 그 후 부모님이 큰 고모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밤에 본 그 중년 여성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어릴 적에는 밤에 전혀 인터폰을 받지 않게 되었다며 사촌 형제는 웃으며 반 친구에게 말했다. 사촌 형제는 현재 대머리 근육돼지가 되었다고 한다. 내겐 결혼하기로 약속한 여친이 있었다. 하지만 그 교제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헤어진 그녀가 한때 빈번하게 연락을 했던 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거나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같은 잡담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내 사랑을 깨달았어 같은 진지한 내용으로 바뀌어 갔다. 이미 다른 여성과 사귀고 있던 나는 매번 완곡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그 태도가 좋지 않았던 모양이다. 매번 걸려오는 전화에 진저리가 난 나는 착신을 거부해버렸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휴일, 이른 아침에 착신이 왔기에 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으니 너무해 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전 여친이다. 바로 전화를 끊었지만 그 직후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다. 대체 어디서 전화를 거는 걸까? 폰을 몇 개나 산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폰을 냉장고 속에 던져두고 방치했다. 그날 밤 맥주를 마시려고 냉장고를 연 나는 문득 궁금해져서 착신 이력을 확인했다. 수많은 번호가 나타났다. 번호가 중복된 것도 있지만 아는 번호나 이름은 하나도 없었다. 다음 순간 폰이 울렸다. 짜증이 난 나는 한마디 해주려고 전화를 받았다. 방금 죽었어. 내 귀에 들어온 건 전혀 모르는 남자의 낮은 목소리였다. 그 전화는 금방 끊겼다. 며칠 후 경찰이 와서 내게 전 여친이 살해당한 걸 알렸다. 후회? 하고는 있다. 하지만 그때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좋았을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이건 여름날 내게 일어난 기묘한 이야기. 목이 마른 나는 물을 끓여서 보리차를 준비했다.
그걸 유리컵에 따라 마시려고 할 때 멈칫했다. 차색이 새빨갛기 때문이다. 마치 피를 물에 탄 것 같은 붉은색. 이상히 여긴 나는 주전자 밑에 달라붙은 티백을 젓가락으로 건져내어 도마 위에 올려놓고 살펴보았다. 티백 안에는 날고기 살점이 들어가 있었다. 상품 패키지에 적힌 회사에 전화해서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항의했다. 그랬더니 회사 쪽에서 티백 크기를 물어보기에 재보았더니 상품 크기랑 전혀 달랐다. 고기가 들어간 티백은 3mm 정도 작았다. 그건 당사 상품이 아닙니다. 잘못 들어온 게 아닌지. 그러면서 구입한 가게 이름을 물어본다. 나는 항의할 마음이 쏙 들어갔다. 확실히 티백 같은 건 그냥 적당히 골라서 넣어두니 가족 중 누군가가 다른 걸 넣어둘 가능성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한 나는 사죄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기가 들어간 티백을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도마 위에 올려둔 티백이 사라졌다. 바닥을 살펴봐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방 안을 둘러봐도 찾을 수 없었다. 대신에 찾아낸 건 싱크대 위쪽 환기구 쪽으로 이어진 붉은 선 자국. 벽에 남아있는 그 선을 만져보았다. 달팽이가 기어간 것 같은 끈적끈적한 액체였다. 마치 빨간 점액을 분비하는 생물이 기어간 것 같은 흔적. 유리컵에 든 새빨간 액체는 화장실에 흘려보냈다. 혹시 그때 그냥 그 붉은 차를 마셔버렸다면. 상상만으로도 오싹해진다. 이건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인데 좀 들어줘. 한 달 전에 내가 방을 빌렸어. 저번 주인이 대학 캠퍼스 안에서 신발 한쪽만 남기고 실종한 방인데 가구랑 가전제품이 딸려오는 데다 월 1만엔. 거기서 좀 무서운 일이 일어남. 나 눈부신 걸 싫어하고 밖에서 방을 엿보는 것도 싫어하니까 보통 커튼과 차광 레이스 커튼을 달아두었거든. 그래서 맑은 날에는 창문을 열고 차광 커튼만 쳐두는데 그 커튼에 이상한 그림자가 비치는 거야. 기역자처럼 구부러진 사람 같은 그림자. 공중에 떠있는 사람 그림자가 커튼에 비쳐. 나도 잘못 보았거나 위층 세탁물 그림자인 줄 알았거든. 근데 커튼 열고 밖을 보아도 아무것도 안 보임. 위에도 하늘에도. 그림자만 커튼에 비치는 거야. 나 영감이니까 이게 귀신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냥 기묘한 현상이니까 방치해두고 있는데 최근 그림자가 늘어나서 자세히 보면 그림자 끝에 실 한 줄 뻗어 있고 뭐 실이 아니라 실 모양 그림자지만 아무튼 지금 그림자 2개가 커튼에 비쳐서 둥실둥실 막 움직여. 이거 그림자 또 늘어나려나? 나 어떻게 하면 좋냐?